프로이드. 위대한 환상의 해체와 인간 본성의 심연. 정신 분석학의 렌즈로 바라본 문명과 도덕의 한계입니다. 문명을 지탱하는 가장 거룩하고 무거운 명령, 즉 네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또 하나는 원수를 사랑하라이지요. 서구 문명과 유대에서 기독교 전통의 토대가 된 이 고귀한 가치들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찬양하고 아름답고 멋진 말이라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명령이 지닌 책임의 무게와 현실성을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표면을 걷어내는 정신 분석학의 렌즈입니다. 즉 억압된 마음을 단절시키면 무의식 속에 그것이 바로 은폐되지요. 그렇게 되면 압력을 받아 직무들 심포툼이 표출됩니다. 이성의 한계는 인간은 온전한 이성적 존재일 수 없습니다. 대화의 발굴은 특별한 대화를 통해 무의식에 숨겨진 억압을 끄집어내는 거지요. 치유의 본질은 억압된 무의식을 발견함으로써 인간을 괴롭히는 징후들을 해소합니다. 사랑의 경지학, 사랑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네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가치의 교환. 사랑은 내 감정 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획득하거나 자신의 가치로 나를 매혹할 때만 성립합니다. 무조건적 사랑의 모순은 내가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타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은 인간의 감정 경제에 위배된다고 합니다. 내 사랑의 부여와 상대방의 가치가 얼만큼 균형을 이루느냐의 문제지요. 낯선 자의 적대성입니다. 경계와 생존의 논리에 있지요. 낯선 사람은 내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솔직히 고백하면 내 적개심과 증오심까지도 받아 마땅한 겁니다. 위협으로서의 타인이죠. 낯선 자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나를 해치는 것이 자기에게 이로우면 그는 망설이지 않고 나를 해칠 잠재적 위협인 겁니다. 상황적 오류입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이 가혹한 현실을 무시합니다. 타인을 경계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존 방식이며 이성적인 판단이지요. 본성의 코어는 바로 욕동, 트리비과 공격성입니다. 여기서 욕동, 트리비는 자연과 인간을 이어주는 연속적인 끈이며 인간 내면에 깊이 자리잡은 원초적 에너지를 말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인간은 긍정적이고 선하기만 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강력한 공격 본능을 지닌 채 태어난 동물이지요. 문명의 투쟁입니다. 문명은 이 공격 본능을 제한하고 표출을 억제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본성을 완전히 소거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대립의 재구성입니다. 발달의 동력 대 파기의 도구죠.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면 하나는 경쟁과 극복이 이루어져서 문명이 발달되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겠지만 대립 갈등이 잘못해서 악용 및 통제가 상실되면 적대적 관계가 이루어지고 파기가 되어 문명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문명이 행동해서 갈등과 경쟁 자체를 제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갈등을 통해 발달합니다. 대립이 반드시 적대 관계일 필요는 없으며 이를 분리하는 것이 문명의 과제입니다. 무책임한 환상과 거창한 말의 위험성입니다. 잘난 척하는 명령,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즉 아름답고 멋진 말이 되어야겠죠. 인간 현실의 이면을 보면 고귀하고 거룩한 가치, 예를 들어 모두를 사랑하라와 인간의 실제 본성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 갭이 존재합니다. 강요된 숭고함입니다. 현대 문명의 문제는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무시한 채 너무 거창한 이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데 있는 겁니다. 환상의 대가입니다. 인간에 대한 그릇된 존재를 바탕으로 한 이데올로기는 필연적으로 재앙을 초래하는 겁니다. 거대 이데올로기의 구조적 결함입니다. 첫 번째가 마르크스식 공산주의입니다. 핵심 전제는 인간은 긍정적이고 선한 존재라는 거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독교는 핵심 전제가 인류의 보편적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은 인간은 공격성을 지닌 한계 존재라는 겁니다. 마르크스식 공산주의의 목표와 이상은 협동을 통한 부르주아 타도 및 단결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독교의 목표와 이상은 기독교 공동체를 통한 보편적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에서의 목표와 이상은 인간 현실의 냉정한 파악과 책임이었죠. 마르크스식 공산주의의 치명적 결과는 환상에 불과하며 독재로 기결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독교의 치명적 결과는 일부에 대한 극단적 배척을 유발했죠.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의 치명적 결과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냉소적 현실주의입니다. 극단적 배척, 그것이 바로 기독교 공동체의 보편적 사랑과 관련됩니다. 보편적 사랑의 역설, 내부를 향한 사랑이 강제될수록 일부에 대한 증오는 필연적으로 커진다는 겁니다. 첫째, 인류의 보편적 사랑을 특정 공동체의 토대로 삼는 순간에 그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히 배제됩니다. 둘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역설적으로 그 범죄에 들지 않는 이들에 대한 가장 극단적이고 억압적인 배척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한계의 수용입니다. 불행에 익숙해지는 법입니다. 문명의 본질 속에는 어떤 시도에도 굴복하지 않는 장애가 존재합니다. 환상의 폭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행복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한계 인정은 억압적이고 공격적인 인간 본성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하고요. 책임있는 삶은 거짓된 구원을 약속하는 대신에 이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냉철하게 질문해야 하는 겁니다. 유기물에서 무기물로, 환상에서 현실로, 모든 생명의 목적은 죽음입니다. 세계의 무기물이 유기물보다 먼저 존재했던 겁니다. 정신분석학은 우리에게 숭고한 도덕적 의료를 건네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거창한 말들로 포장된 환상을 찢어내고 인간 존재의 차갑지만 진실된 맨 얼굴을 마주하게 합니다. 이 냉소적이고 현실적인 가치야말로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출발점인 겁니다.